안녕하십니까. 만화공인중개사의 저자 이용훈입니다. 오늘은 공인중개사 법령 및 중개실무 제12강 시간으로서 7 휴업 폐업 인장 등록 시간으로 이고 1 휴업 및 폐업, 2 휴업과 업무정지 처분 비교, 3 인장 등록에 대해서 같이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휴업과 폐업에 대해서 같이 살펴보면 먼저 휴업부터 알아보겠습니다. 휴업. 휴업. 휴업하고 폐업, 이건 딱 사전에 신고합니다. 휴업한 다음에 신고하는 것도 아니고 폐업한 다음에 신고하는 것도 아니다. 사전, 즉 휴업하기 전, 폐업하기 전에 신고를 하는데, 먼저 휴업, 3개월을 초과하는 휴업입니다. 3개월 초과라고 적겠습니다. 3개월 이상이 아니라 3개월 초과, 즉 3개월까지는 괜찮은 거예요. 3개월을 초과, 3개월 플러스 1일 뭐 이런 경우를 말합니다. 3개월을 초과하는 휴업은 예를 들어서 중개사무소에 개설 등록 후 업무 개시를 3개월을 초과해서 안 하는 경우도 포함합니다. 3개월을 초과하는 휴업 또는 폐업, 재개, 휴업기간 변경 다 3개월을 초과하는 경우예요. 하고자 하는 때는 등록관청에 미리 신고해요. 미리 신고하는 겁니다. 언제부터 언제까지 내가 휴업을 하겠다 또는 폐업을 하겠다, 재개, 업무 재개하겠다 또는 휴업기간 변경을 하겠다, 이런 거 미리 신고를 합니다. 그러면 3개월 이하의 휴업은 어떻게 되는가? 3개월 이하, 아까 말씀드렸죠? 3개월 이하는 신고 의무가 없다. 규정이 없다는 얘기는 없는 겁니다. 휴업 기간 중이라도 할 수 있는 게 있죠. 내가 지금 그래서 3개월을 초과하는 휴업을 했어요. 휴업 기간 중이에요. 휴업 기간 중에 뭘 할 수 있는가? 휴업 기간 중에는 중개 업무 못합니다. 당연히 쉬는 시간이니까 못하는데 뭘 할 수 있나? 사무소 폐업할 수 있습니다. 아무래도 더 이상 못하겠어. 그럼 폐업하는 거 가능하고요. 아니면 휴업했다가 다시 사무실 개업, 재개, 업무를 중개 업무를 해야겠어. 그때 재개라고 합니다. 재개. 다시 업무를 하는 겁니다. 업무를 시작하는 것. 또는 사무소 이전할 수도 있어요. 이전도 가능하고. 아니면 휴업기간을 더 늘려야겠어. 휴업기간 변경도 가능합니다. 이런 것들은 다 가능합니다. 다 가능합니다. 그러면 3월을 초과하는 휴업이나 또는 폐업의 경우에는 어떻게 하는가? 이거 신고를 어떻게 하는가? 3개월을 초과하는 휴업, 아니면 아예 업무를 더 이상 안 할 때 폐업,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폐업하는 겁니다. 이럴 때는 중개사무소 등록증을 제출해야죠. 등록증. 그리고 등록증을 첨부해서 제출하는데 뭘 해야 돼? 신고서 내야죠. 신고서. 휴업 신고서를 내든가, 그 양식이 다 있습니다. 휴업 또는 폐업 이렇게 다 표시해서 신고해서 제출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신고서에, 휴업 신고서 또는 폐업 신고서에 다 기록하고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증 첨부해서 이걸 첨부해서 신고하는 거죠. 신고 미리 갖다 내는 겁니다. 신고하면 됩니다. 그래서 휴업기간 또는 업무정지 기간 중에도, 휴업기간 또는 업무정지 기간 중에도 업무정지 처분받으면 업무를 정지해야 되는 거예요. 그 기간 동안. 그 기간 중에도 폐업 가능합니다. 그런데 요 업무정지 기간 중에, 이 업무정지 기간 중에 제가 폐업하고 개업하는 경우가 있어요. 하나씩 따져보겠습니다. 업무정지 기간이에요. 지금 업무정지 기간 중인데, 내가 이 업무정지 기간에 폐업을 하고, 또 폐업했다가 다시 개설 등록을 하려고 그래요. 재등록이라고 합니다. 이때는 재등록. 근데 요게 폐업하고 재등록하는 기간이 1년이 넘으면 상관이 없어요. 1년이 아예 넘으면. 1년 이내인 경우, 요때를 보는 거예요. 요때 어떻게 되어 있냐면, 업무 정지 기간이 있을 거 아니에요. 자기가 받은 기간이 경과가 안 됐어. 아직 경과가 안 됐어. 이런 사람은 등록의 결격 사유에 해당해서 등록이 안 돼요. 등록의 결격 사유, 업무 정지 기간 중에 있는 사람은 등록의 결격 사유, 즉 재등록할 수 있다 없다, 즉 재등록 못 한다는 얘기입니다. 두 번째는 업무 정지 기간이 경과가 됐습니다. 이 경우에는 등록을 해요. 업무 정지 기간이 지나면 등록 가능합니다. 다만 폐업 전에 지위를 승계를 해요. 그래서 만약에 폐업 전에 업무 정지 기간이 남아있는 게 있다면
그 정지 기간 요게 종료가 돼야만 뭘 할 수 있다? 업무를 할 수 있어요. 업무 재개가 가능합니다. 말이 헷갈린 것 같은데 가만히 따져서 예를 들어 설명해 주면 여러분들이 쉽게 이해를 해요. 자, 내가 업무 정지 처분을 6개월을 받았어요. 6개월 받고 자, 업무 정지 중인데 지금 현재 2개월이 경과했어. 업무 정지 중이니까 2개월, 현재 2개월. 자, 아직 뭐가 남았어? 남은 기간이 4개월 남았습니다. 자, 4개월. 근데 이 2개월 지난 상황에서 내가 폐업을 했어요. 자, 폐업 가능하다고 했죠. 폐업은 업무 정지 기간, 휴업 기간 또는 업무 정지 기간에도 폐업 가능해요. 자, 그런데 아직 4개월이 남았잖아요. 자, 그러면 아직 그리고 나서 자, 지금 2개월 지나서 폐업을 했는데 자, 그리고 나서 시간이 경과하기에 3개월이 경과했어요. 자, 3개월이면 아직 남아있는 기간이 4개월인데 3개월이니까 업무 정지 기간 중인 거 아니에요. 어쨌든. 그러면 업무 정지 기간 아직 4개월 남았는데 3개월이 경과가 안 됐으니까 이 3개월 때는 등록할 수 있다, 없다? 없다는 얘기예요. 등록이 안 돼. 자, 그래서 이제 4개월도 지났어. 그리고 내가 지금 4개월이 5개월이 됐습니다. 자, 5개월. 그러면 5개월이 되면 자, 2개월 플러스 5개월이니까 7개월이니까 6개월은 넘어갔잖아요. 처음에 받은 거 6개월은 지나갔어. 그래서 업무 정지 기간은 경과가 된 겁니다. 1개월 더 넘었죠. 그럼 등록은 할 수 있어. 등록은 했습니다. 했는데 애초에 업무 정지 기간 4개월을 내가 안 했잖아요. 경과가 안 된 상태에서 지금 등록을 했잖아. 그러면 요 4개월이 남아서 이때 작용을 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등록을 했어도 업무 정지 기간은 6개월이니까 내가 7개월째 등록을 할 수도 있는데 요 남아있는 4개월 역시 여전히 업무 정지 기간 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 4개월 즉 남아있던 업무 정지 기간이 종료해야만 업무를 재개할 수 있는 겁니다. 자, 이 규정이 무서운 거예요. 근데 1년이 아예 넘어가면 그때는 업무 정지 기간은 길어야 6개월이에요. 최대 6개월이기 때문에 1년 동안 폐업을 하고 그 다음에 하면 그거는 바로 업무 재개할 수 있습니다. 있는데 뭐가 문제예요? 1년이 지나가면. 그렇죠. 그 실무교육 다시 받아야 되는 거예요. 이때는. 실무교육을 다시 받고 처음부터 시작하기 때문에 그래서 봐준다는 얘기입니다. 즉 업무 정지를 애초에 안 받아야 되고 받았다 하더라도 자기가 계속 그 업무를 할 거면 이 업무 정지 6개월이 다 지나가도록 기다렸다가 다시 업무를 재개하는 게 낫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요거는 예를 들어서도 예시를 들어서 시험 문제가 나올 수도 있고 문장으로도 시험 문제가 나올 수 있습니다. 일단은 여러분들이 문장을 먼저 암기를 해야 돼요. 암기를 해야 되는데 그냥 이걸 달달 외우라는 얘기가 아니라 앞으로 여러분들이 9번에 걸쳐서 계속 교재 우리 만곡을 공부하다 보면 저절로 이해가 돼요. 그리고 예시를 또 만화공인 중에서 드러났기 때문에 그런 거 또 강의 들으면서 6개월이 다 경과되고 나서 등록하면 돼. 업무 정지 기간이 경과해서 할 수는 있는데 그 남아있는 거 예를 들어서 1개월 만에 자기가 폐업을 했다면 남아있는 5개월 동안은 업무는 재개가 안 되는구나. 6개월이 지났어도. 그런 거를 이해하시란 얘기입니다. 자, 그리고 휴업하고 폐업하고 관련해서 방문신고하고 전자신고가 있어요. 방문신고, 휴업이나 폐업은 전자신고 불가합니다. 직접 가야 돼요. 왜 직접 가야 될까요? 그렇죠. 등록증을 들고 가야 되는 거예요. 등록증을 반납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근데 재개나 휴업 기업 연장 같은 거는 그 방문신고나 전자신고 다 가능합니다. 왜? 저희 등록증 갖고 있으니까 그건 가능합니다. 자, 이렇게 정리를 하고 이제 휴업 기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휴업 기간. 자, 우리가 하는 이 휴업 기간. 휴업할 수 있는 기간을 말하는 거예요. 아까 3개월 이상 초과하는 휴업이라고 그랬는데 휴업은 6개월을 초과할 수 있다, 없다. 6개월을 초과할 수는 없다. 자, 휴업과 관련해서는 2번 나오죠. 3개월 초과하는 경우에 휴업 신고해야 되고 신고하더라도 6개월은 초과할 수 없다. 즉 6개월까지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다만 업무를 계속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 자, 나옵니다. 질병으로 인한 요양, 그 다음 징집으로 인한 입영, 그리고 취학. 자기가 공부하려고.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는 6개월을 초과할 수 있습니다. 그때는 6개월 추가 다 가능해요. 뭐 군대를 예를 들어서 2년 동안 가 있는다면 2년 동안 신고를 하면 됩니다. 그때는 나와서 또 할 필요는 없죠. 그런 세 가지 경우 외에 이러한 경우 외에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경우 외에 내가 1년 6개월을 초과해서 또 해야 돼. 뭐 1년이라든가. 그러면 휴업기간 변경에 대한 제한 사유는 없어요. 그럼 6개월 초과. 자, 처음에 휴업 신고를 할 때 3개월을 초과해서 6개월을 신고를 했어요. 자, 6개월을 신고를 했고 또 연장을 해야 돼. 그러면 휴업 기간 변경 신고를 하면 되는 거예요. 변경 신고로. 그래서 변경 신고를 계속 해나가면 됩니다. 미리. 그러면 가능한 거예요. 1년, 2년도 가능합니다. 휴업 기간 변경 시 역시 등록관청에 나중에 신고한다, 미리 신고한다. 그래서 미리 신고, 전에 신고하는 거예요. 휴업 기간 변경 신고서를 제출하면 되는 겁니다. 다음 재개 같은 경우 다시 사무실을 연단 얘기죠. 재개. 중개사무소 재개 시 휴업했다가 다시 업무를 하는 겁니다. 등록관청에 신고를 하면 되고요. 중개사무소 재개 신고를 받은 등록관청은 반납받은 중개사무소 등록증을 즉시 반환해 줘야죠. 왜? 등록증이 있어야 중개사무소에 등록증 개시 의무가 있거든요. 개시를 해야 중개 업무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재개 신고를 하면 반환합니다. 자, 이거 위반했을 때 휴업, 폐업, 재개, 휴업기간 변경 뭐 이런 신고 의무 위반하면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해집니다. 특별한 사유 없이 6개월을 초과하면 즉 미리 휴업기간 변경을 안 하면 임의적 등록 취소 사유가 돼요. 예, 등록관청이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라는 그 조항이 들어갈 수 있고요. 이 임의적 등록 취소 사유는 동시에 그 업무 정지 사유에도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업무 정지 처분을 내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휴업할 때는 반드시 미리 해야 된다는 거. 3개월 초과를 안 하는 경우에는, 즉 3개월 이하에는 휴업 신고 의무 없이 그냥 휴업을 하면 되지만 3개월을 초과할 때는 휴업 신고를 해야 되고, 또 6개월을 초과해서 계속 휴업을 해야 될 상황이 발생을 하면 그때는 휴업 기간 변경을 해서 휴업 기간을 연장을 하면 됩니다. 다음은 2번 휴업과 업무 정지 처분을 좀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휴업과 업무 정지 처분 비교해 보겠습니다. 약간 비슷한 면도 있고 다른 면이 있기 때문에 비교해 보는 겁니다. 먼저 휴업, 자, 그리고 업무 정지 처분. 가장 큰 차이점은 뭘까요? 휴업은 개업공인 중에 자발적으로 휴업을 하는 거고, 업무 정지 처분은 등록관청에서 너 잘못했으니까 일정 기간 동안 업무를 하지 마라 하는 처분입니다. 자, 이 두 가지를 한번 구체적으로 어떻게 공통점이 있고 다른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 이 기간, 휴업 기간 또는 업무 정지 처분 기간입니다. 기간 중에 폐업을 할 수 있나 없나, 기간 중에 폐업 여부입니다. 자, 기간 중에 폐업할 수 있어요. 휴업 기간 중에도 폐업할 수 있고 업무 정지 처분 기간에도 폐업은 가능합니다. 첫 번째. 두 번째, 폐업을 했어. 자, 폐업을 한 후에 폐업 후 다시 개설 등록하는 거. 자, 폐업 후에 개설 등록하는 거. 휴업한 경우에는 내가 자발적으로 쉬는 거니까 폐업했다가 다시 개설 등록하면 됩니다. 아무 때고. 이건 자기의 의지니까 상관이 없어요. 무슨 범법행위라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업무 정지 처분은 약간 달라요. 업무 정지, 아까 휴업 및 업무 정지 처분 기간에 대해서 설명을 했을 때처럼 업무 정지 처분 기간이 지난 후에는 폐업을 했다가 개설 등록하는 거 가능합니다. 네. 업무 정지 처분 기간이 지났어. 업무 정지 기간 중에 폐업을 했어. 그리고 업무 정지 기간에 해당하는 것만큼 기간이 경과했을 때는 가능해요. 가능한데, 문제는 그 업무 정지 처분으로부터 1년 이내에 개설 등록을 다 해서 할 때는 업무 정지 처분 기간, 업무 정지 기간이 이게 살아있다는 게 문제인 거예요. 물론 업무 정지 기간이 경과하지 않으면, 그 기간만큼 경과하지 않으면 등록의 결격 사유가 돼갖고 할 수 없죠, 그때는. 그러니까 할 수 없을 수도 있고 할 수 있을 수도 있는데,
업무 정지 기간만큼이 지나가서 계열설 등록을 다시 했을 때 여전히 1년 이내라면, 그 기간이 1년 이내라면 업무 개시 전에 그 이전에 했던 그 개업공인중개사의 그 개설 등록을 그대로 받는 거기 때문에 그대로 유효하게 연결이 됩니다. 따라서 그 업무 정지 기간은 지나야 업무가 가능해요. 여전히 업무 정지 기간이라는 얘기입니다. 이때 중요한 거는 1년 이내라는 거, 1년 이내에 그 업무 정지 기간 중인데 폐업을 하고 다시 재등록하는, 개설 등록하는 기간이 1년 이내라면 이렇게 업무 정지 기간 중에 여전히 있게 된다 라는 걸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다음 세 번째 등록증 반납. 자, 등록증 반납. 왜 등록증을 반납시켜요? 그렇죠. 일단 휴업 기간에는 등록증 반납합니다. 휴업을 하려면 자기가 더 이상 휴업 쉬는 거잖아요. 중개업을 안 하겠다는 얘기니까 등록증을 반납을 해야죠. 근데 업무 정지는 정지 기간 내가 정지돼서 일을 안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는 반납 안 합니다. 예, 반납 의무가 없어요. 자, 그리고 네 번째, 업무 재개 시기예요. 업무를 다시 할 때 업무 재개 시기. 휴업 기간 중이라도 재개 신고 후 등록증 반환받고 업무 재개 가능합니다. 업무 재개 시기는 본인이 원할 때, 즉 이거 재개 신고하면 돼요. 휴업 재개 신고. 재개 신고할 때 신고하고 등록증 반환받고 반환하면 돼요. 자, 그래서 여기서 재개 신고하고 등록증 반환 받고 재개하면 됩니다. 이 시기가 이때예요. 그런데 업무 정지 처분 기간에는 정지 처분 중에는 이 업무 정지 기간이 종료해야 돼. 이게 다 지나가야 돼요. 지나가면 그때 할 수 있습니다. 이때는 등록증 반납을 안 했으니까 그냥 재개하면 돼. 그 기간이 다 지나가면. 예, 다 지나가면 하면 됩니다. 자, 다섯 번째. 자, 이 기간 중에 이전, 사무소, 중개사무소 이전하는 거예요. 자, 휴업 중에도 가능하고 업무 정지 처분 중에도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물론 업무 정지 처분 중에 이전하면 이전 후에 또 다른 등록관청에 신고를 하죠. 하면 그 이전 후 등록관청에서 이전 전 등록관청에 요구를 합니다. 관련자를 다 보내달라고. 그래서 이전한 개업공인중개사가 업무정지 처분 중에 있으면 거기서 또 처분 유효한 겁니다. 거기 이전해서도 여전히 업무정지 처분 중에 있는 겁니다. 그건. 자, 그리고 여섯 번째, 이 협회에 통보하는 건데 등록관청이 다음 달 10일까지 협회에 통보를 해야 됩니다. 협회 통보. 누가? 등록관청이 이 해당 사항을, 이 개업공인중개사가 휴업을 하면 휴업한 사항을, 또는 업무정지 처분을 내렸으면 그 업무정지 처분에 대해서 다음 달 10일까지 그 처분한 날에 속한 달에 그 다음 달을 말합니다. 지금 예를 들어서 5월 달에 휴업을 했거나 5월 달에 업무정지 처분했다면 그 다음 달 6월 10일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 달 10일까지 협회에 통보를 해야 되는데 그게 해당이 되나 안 되나? 다 해당이 됩니다. 이것들은. 자, 이렇게 해서 휴업과 업무정지 처분과 관련해서 비교할 사항을 싹 정리를 해봤습니다. 다음은 인장 등록에 대해서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인장 등록에 대해서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장 등록은 도장이에요. 도장. 우리가 쓰는 도장인데 누가 등록을 합니까? 그렇죠. 중개 업무를 할 수 있는 사람이 인장 등록. 이건 공인중개사만 가능해요. 자, 공인중개사 둘이 있었죠. 개업공인중개사가 있었고 소속공인중개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개업공인중개사하고 소속공인중개사가 인장 등록을 한다는 얘기인데 한번 보겠습니다. 개업공인중개사 및 소속공인중개사는 업무 개시 전에 중개행위에 사용할 인장을 등록관청에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 신청 또는 고용 신청 시 인장 등록도 가능합니다. 그것도 할 수 있고요. 그리고 개업공인중개사 및 소속공인중개사는 중개 시 등록된 인장을 사용해야 한다. 뭐냐면 확인설명서, 확인설명서하고요. 그리고 계약서, 매매계약서나 또는 임대차 계약서, 이런 계약서에, 거래계약서에다가
등록된 인장을 도장을 찍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방금 설명을 했다시피 언제 한다? 업무 개시 전이에요. 이게 원칙입니다. 업무를 개시하기 전에 등록을 하는 것이고, 자, 그리고 인장을 변경할 수 있잖아요. 자, 인장을 변경을 했어. 자, 변경을 하면 이것도 역시 신고를 해야죠. 며칠 이내, 변경일부터 7일 이내에 신고해야 되는 겁니다. 자, 등록이죠, 등록. 등록이니까, 인장 등록이니까 7일 이내에 등록관청에 등록을 하는 겁니다. 등록. 역시 업무 개시 전에 등록을 하고. 실제 가서 해보면 이렇게 양식이 있어요. 거기다 자기가 도장 갖고 온 거 찍어갖고 요걸로 쓰겠습니다 라고 하면 거기서 그거 다 등록한 거를 받아줍니다. 그러면 이 등록할 인장, 자, 이 인장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 인장은 공인중개사인 개업공인중개사와 소속공인중개사 및 부칙인정 개업공인중개사가 등록한 인장이 있어요. 인장이 두 종류가 있는데, 하나는 중개법인,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를 말하는 거고요. 다른 거는 중개법인이 아닌 사람, 그냥 공인중개사인, 자, 공인중개사인 개업공인중개사, 자, 공인중개사인 개업공인중개사가 하나 있고, 또 부칙인정, 자, 부칙에서 인정한 개업공인중개사가 있고, 이 공인중개사인 개업공인중개사하고 부칙에서 인정한 개업공인중개사에게 소속된 소속공인중개사가 있어요. 자, 이런 공인중개사들이 등록한 인장은 뭐냐면 가족관계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족관계 등록부. 자, 가족관계 등 옛날에 호적법 폐지되고 가족관계 등록부가 있습니다. 자, 등록부 또는 주민등록법에 따라 주민등록표. 자, 주민등록표. 여기에 자기 이름이 기재되어 있어요. 자, 여기 있는 성명. 자, 여기에 기재되어 있는 그 공인중개사 성명을 말합니다. 이 성명이 나타난 인장으로서 여기 가족관계 등록부 또는 주민등록표에 나타난 성명이 기재된 인장으로서 그 크기가 가로, 세로 각각 몇 미리 이상? 7mm 이상 또는 30mm 이내. 자, 7mm 이상 30mm 이내. 그 사이즈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뭐 가로, 세로 15mm도 가능한 거예요. 15mm면 1.5cm예요. 예, 그러니까 0.7cm부터 3cm 이내란 얘기입니다. 그 인장이면 되는 겁니다. 그 인장 등록관청에 가서 등록을 하면 되는 거고. 자, 이번엔 중개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 말합니다. 주된 사무소 소재지 관할 등록관청에 인장을 등록을 해요. 항상 중개법인은 주된 사무소가 소재한 곳을 관할하는 시군구청에 가서 등록을 합니다. 거기가 등록관청이니까. 둘은 아니죠.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 자, 이게 중개법인이에요. 법인인 경우가 있고, 그 법인은 항상 분사무소 둘 수 있잖아요. 주된 사무소가 소재한 시군구를 제외한 다른 시군구에 한 개소를 둘 수 있잖아요. 자, 분사무소가 있잖아요. 분사무소. 자,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가 등록한 인장은 상업등기 처리 규칙에 따라 신고한 인장이에요. 자, 상업등기 처리 규칙에 따라 신고한 인장을 말하고, 자, 그리고 분사무소처에서 사용한 인장, 즉 분사무소 책임자가 사용한 인장이죠. 이거 역시 상업등기 처리 규칙에 의하여 법인의 대표자가 보증하는 법인의 대표자가 보증하는 인장을 등록할 수 있다. 즉 대부분 이거 등록을 합니다. 근데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의 인장 등록은 상업등기 처리 규칙에 따른 인감증명서의 그 제출로 가름한다. 그러니까 도장을 갖고 와서 도장을 찍는 게 아니라 그 인감증명서 발급받아서 그 인감증명서를 제출하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렇게 그 인장등록에 대한 세부 정의를 알아봤고, 자, 위반을 했을 때 인장등록을 안 한다든가 인장등록 해놓고는 다른 도장을 쓴다든가
이런 경우에요. 인장 미등록 또는 등록된 인장 미사용. 자, 위반. 이걸 위반하면 어떻게 되는가? 위반 시제제. 먼저 개업공인중개사요. 자, 개업공인중개사는 어떤 처분을 받냐? 업무 정지 처분을 받습니다. 업무 정지 처분에 해당이 돼서 정지 처분. 업무 정지 처분. 그래서 등록관청은 6개월의 범위 안에서 기간을 정하여 그 업무를 정지할 수 있다. 자, 소속공인중개사. 이번엔 소속공인중개사입니다. 소속공인중개사가 등록된 인장을 쓰지 않거나 인장 등록을 안 하고 중개 업무를 하는 경우. 자, 이럴 때는 자격정지가 들어가요. 자격정지. 야, 이 자격은 공인중개사 자격증가 아니라 다 시도지사 업무입니다. 시도지사는 6개월의 범위 안에서 기간을 정하여 그 자격을 정지할 수 있다. 벌이 엄하죠. 그러니까 인장을 꼭 등록하고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거래계약서 작성할 때 등록된 인장을 사용하지 않았다고 칩시다. 예를 듭니다. 거래계약서 작성 시 등록된 인장을 사용하지 않으면 법적 효력을 보는 거예요. 거래계약서의 효력에는 영향은 없으나 거래계약서는 유효해요. 유효한데 적발이 되면 개업공인중개사는 업무 정지 처분을 받게 되고 그리고 소속공인중개사는 자격정지 처분을 받게 됩니다. 즉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개업공인은 업무 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항상 등록된 인장을 쓰라는 얘기입니다. 자, 오늘 여러분과 함께 공인중개사 법률 중개실무 제12강 강의를 했고요. 1. 휴업 및 폐업, 2. 휴업과 업무정지 처분 비교, 3. 인장 등록에 대해서 같이 공부를 하였습니다. 오늘 공부하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